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제목은 똑같은데 정확한 페이지는 652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있는 방식론과 관련된 기출문제예요. 652페이지, 657페이지. 자, 들어갑니다.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의한 규칙,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럼 이게 떠올라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를 평가하는 기법이고, 자, 토지는 거래사, 토지만 평가할 때는 토지만의 거래 사례가 필요한데, 토지만의 거래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도시지역에서.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거래 사례처럼 쓰세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그래서 논점이 딱 두 가지예요. 공시지가 중에 어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 시, 지, 계 등 거래사례 비교법에 비교 절차를 거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항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시지가는 공적인 지가로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정 보정의 절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먼저 삭제예요. 리얼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3번 삭제, 4번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일단 표준지를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보정을, 비교를 들어가는데 사정은 빼고 시점 수정, 그 다음 사, 시, 지, 계,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의 보정, 요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정답 찾는 건 쉽죠. 표준지 선정하고 시점 수정이니까 기억 미음으로 시작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까지 보면, 자,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을 하지 않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시지가 기준법은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 지역, 개별 요인을 뺀 나머지를 하나의 항목에서 모두 다 싹 보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꼭 기억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네요. 자,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항상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건물은 원가법이죠. 과수원은 거래가, 이게 틀렸죠. 과수원은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항공기는 거래가 되는 물건이 거래가 드물죠. 그런데 만드는 물건이니까 원가법. 자, 동산도 거래가 많을 테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방식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항상 원가법은 라임이 있어.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 중에 비용성의 원리고, 원가를 추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제조달 원가를 추계해서 가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적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는 빵꾸니까 그런 게 필요 없지만 항상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거래 시장의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를 선정한 다음에 사, 시, 지, 계 등의 비교 과정을 거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정 보정은 없는 거고 끝에 기타 요인의 보정, 이런 게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하는 법은 가치 정의로부터 출발하죠. 자, 장래 기대되는 이익,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흐름은 두 가지 방법이 수익환원법의 정의에 담겨 있어요. 일단 그것만 찾아보면 미래의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감정평가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거. 26회 기출인데, 솔직히 이거 감정평가사 수준의 문제예요. 그런데 일단 보자고요.
시장가치 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 이거 세트 메뉴잖아요. 세트 메뉴. 이것들이 다 뭐예요? 감정평가의 원칙. 이거 규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가치가 규정이 돼 있다면 현황, 개별이 규정이 되어 있겠죠. 이 세 개는 정답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인데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게 감정평가의 꽃이란 말이에요. 가치축의 방식. 그러니까 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 뭐가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최유효 이용 원칙. 아니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든지 최유효 이용의 원칙 이런 가격 원칙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인데 자 건물의 주된평가. 자 주된평가 방법 나오면 2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분 소유권 하면 아파트. 아파트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그런데 아파트는 거래가 많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이러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는 요 문장 전체예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감정평가합니다.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 자, 그 다음에 임대료는 임대 사례가 많으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 얘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있수, 없수. 없수죠. 영업권, 그 다음에 광업, 재단.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는 수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죠.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과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는 따로. 또 계산 문제예요. 따로. 또 계산 문제 아니요 이건. 자 공식 찾으라는 거예요. 자 임대료 산정 방법입니다. 그럼 이름부터 보자고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가 뭐예요? 수익 분석법. 자 암기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격을 구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를 구해요. 이건 틀리지 않아. 자 원가법이니까 원가법은 가격을, 적산은 씌웠다음에 이용 임료를,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가격을 구하는 거고 수익을 분석하는 이유는 임료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가는 가격을, 적산은 임료를, 수익을 환원하는 이유는 가격을 구하는 거고 수익을 분석하는 이유는 임대료를 구합니다. 일단 이게 돼야 돼. 그리고 적산법은 항상 공식이 초, 대, 경비 아저씨. 그러니까 기대율이 들어가야 되고 수익 분석법은 순수, 경비 아저씨 이렇게 들어가야죠. 니은은 비준 임료가 들어가야죠. 비준 임료. 그럼 정답은 뭡니까? 기대율, 비준 임료, 수익 분석법. 1번이네요. 자,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 정리입니다. 이런 게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셔. 일단 시장 가치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일단 틀리진 않았어. 자, 동일 수급권은 동일 시장. 자, 여기서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이랑 유사한 지역이고 자,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상호 영향을 주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아유, 정확히 말했어요. 줄이면 동일 시장, 시장 안에는 비슷한 물건이 있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이게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즉 유사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고 항상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거 주의하시라 그랬어. 자,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 그러나요? 그러면 기준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날짜가 정확히 몇 월 며칠자로 하나요? 그러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는 거고, 이건 용어 정리고, 자, 정확히 몇 월 며칠자로 합니까? 그러면 법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적산법의 정의 나왔네요. 그럼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적산법은 가격을 구하느냐, 임료를 구하느냐, 임대료를 구해요. 그리고 공식이 초, 대, 경비, 아저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 수정입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 자, 재조달 원가법은 항상 재조달 원가를 찾아내죠. 근데 재조달 원가는 항상 새 물건의 가치, 흠이 없는 물건의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대상 물건에 여러 가지 감가 요인이 있다면 그걸 반영하는 게 감가 수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다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 가산합니다. 이놈이 틀렸잖아요. 공제해야지 또는 차감해야 되고, 그래서 이놈이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해보자고요. 일단 학자들은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으로 구분하죠. 그 물리적 감가 요인에 해당하는 게 시작해죠. 시작해, 건설을, 주인장아. 시가 시간의 경과, 작동, 사용, 재해로 인한 파손. 그 다음에 기능적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그 다음에 설계의 불량, 그 다음에 설비의 과소, 설비의 과다.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은 주인장이니까 주변 환경의 쇠퇴,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쇠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감가 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를 시킬 요인이 있을 때 그걸 공제 또는 차감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도 계산 통과. 자, 감정평가 용어 잘 나오잖아요. 29회. 근데 이번에는 주로 지금 방식을 냈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보자고요. 원가법이니까 끝에 가액을 산정해야 돼. 그럼 읽어야 돼. 이제 나머지 거 맞았으니까.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합니다. 맞았고, 수익을 환원시키는 이유는 가격을 구하는 거죠. 수익을 분석하는 이유는 임대료를 구하고, 그럼 수익환원법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합니다. 맞았어요.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고, 가격 또는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유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 지, 계 등을 말합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일단 가격을 구하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선정한 다음에 이걸 내 물건이랑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몇 가지를 비교합니까? 사시, 지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합니다. 오, 맞았어요. 인근 지역 가면 대상이 속한 지역이죠.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결국 대상이 속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요놈이 틀렸어요. 아니, 지역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죠. 아유, 짜증나는 문제예요. 5번의 맨 끝털에 틀린 게 하나 있어. 자,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원가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산가액, 수익환원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수익가격, 수익가액,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준가액입니다. 요렇게. 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리고 하나가 뭐겠어요? 수익 방식이겠죠? 이게 디귿은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
그 다음에 원가법 및 적산법 등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겠죠. 비용성. 그러니까 벌써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네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정답 4번.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 우리 일반적인 이론 학자들은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따로 그냥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비교 방식에 세 가지를 넣어요. 일단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거래사례 대신에 공시지가를 쓰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 넣는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페이지가 가격공시제도예요. 얘는 바로 보죠. 지금까지 시간이 문제가 많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677페이지네요. 677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자,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틀린 거예요. 24회.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자, 제 마음속에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 뭘까요? 요놈이 보여야 돼. 요놈이. 3번도 요놈이 보여야 돼. 3번도 요놈이 보여야 됩니다. 자, 중요한 문제요. 항상 기준이 보이면 효력.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러면 국감이구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고 지1 국감이잖아요. 지는 지가 정보, 1은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그 다음에 국감은 세트 메뉴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산정하거나 토지를 평가하는 데는 뭘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에요. 자, 공시수항은 시험에서 항상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표준이에만. 그러니까 공시사항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물어보든지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을 물어봐요. 그러면 자, 표준지 지가의 공시사항은 면상, 표줄이, 지용도예요. 근데 표준주택으로 바꾸면 가운데 있는 표줄이가 빠지고 표준주택의 용연, 구사 이게 들어가는 거죠. 용연, 구사. 그래서 자, 면상은 똑같고 표줄이 대신에 용연, 구사 들어가고 나머지가 지용도는 똑같은 거야. 이거.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항상 표준이는 개별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죠. 표준주택이니까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실로부터 여기에 틀렸네요. 30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면 항상 이의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청 엄매 길어를 이런 거야. 이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든 표준주택이든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등 항상 실무적으로 3방식을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자, 어떤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일단 거래 가격, 이걸 통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가 나오면 수익환원법, 비용 추정액이 나오면 원가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는 거예요. 이 문구는 옳은 지문이에요. 자주 나와요. 정답으로는 안 나오지만 항상 적정 가격을 조사할 때 거래 가격, 임대료,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예요.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는 표준위와 개별위로 나눠지는 거죠. 공동주택은 표준위와 개별위로 나눠지지 않지만,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포인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표준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으니까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부동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지금은 부동산 가격 조사, 부동산 아이고,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아이고, 가격공시위원회. 그러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걱정하지 마. 시군구가 중요해. 그 다음에 표준주택. 표준위에는 항상 공시상을 물어본다 했죠. 면상, 그 다음에 용역구사, 지용도예요. 근데 최소한 이것도 개정이 좀 됐어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놈은 기억하셔야 돼. 지세라는 건 주택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거예요. 토지. 그 다음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의 표준주택을 개별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산정 제외. 자, 포인트는 요놈이죠. 표준위에는 공시사항을 물어본다면 개별위에는 항상 산정 제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치면 개별 공시지가는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하고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산정하지 않죠. 그리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거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주택은 다 산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주택, 그 다음에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주택은 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당의 표준주택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는 거고, 요놈이 옳은 지문이에요. 요놈이. 그리고 요 3번을 모르면 이제 천인공노할 일이 터진다고 그랬죠. 왜? 이게 전부 다, 요 밑에 게 전부 다, 우리 감정,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일단 통과. 자, 3번. 부동산 가격 공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자, 여기에 우리 수준을 넘어간다고 봐야 돼. 자, 감정평가사 시험의 공법에서는 잘 나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가의 적용 사례가 있어요. 그걸 암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을 벗어나. 그러니까 출제자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쭉 봤더니 요놈이 보여야 돼. 요놈이. 아니, 개별주택 가격은 누가 뭘로 산정하는 거예요? 표준주택 가격으로. 그래서 정답은 찾을 수 있도록 줬다는 거예요. 출제자가. 자,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표준주택.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를 산정하거나 토지를 평가할 때 활용하죠. 그러면 국감이에요. 국감의 국이에요. 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하는데, 자, 공공용지의 매수 또는 토지의 수용 사용, 이때 보상을 위한 가격 산정은 표준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유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고 공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야. 국유재산하면 국가 소유,
공유재산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예요. 이들의 취득과 처분의 가격은 표준지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자,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표준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이걸 위해 지가 산정이 필요하면 표준지 쓰는 거예요.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이요. 표준지가 아니라. 자, 공시가격에 대한 설명인데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율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항상 인력 등을 감안해서 인력이 없다면 공시기준율을 늦출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실무적으로. 원칙이 1월 1일. 그 다음에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어떤 절차는 빠지고 사정보정이라는 절차는 빠지고 그리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데 하나를 더 붙죠. 뒤에는 기타 요인의 보정. 이제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자고요. 사정보정이 빠지고 맨 마지막에 기타 그 밖의 요인의 보정 이런 게 있더라. 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면 또 이게 떠올라야죠. 개별 공시지가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 표준지에다가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됩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표준주택은 단독과 공동, 이게 틀렸잖아요. 자,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거죠. 공동주택은 표준이와 개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은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죠. 자, 개별 공시지가 활용 범위, 이것도 우리 수준을 벗어나요. 그러나 정답을 찾을 수는 있어. 자,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는 개별이니까 초세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이 세 가지는 확실히 옳은 지문이야. 활용을 해. 두 가지잖아. 1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은 이게 감정평가서 수준이야. 이게 국유재산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1번을 봤더니 토지가격 비준표? 토지가격 비준표? 우리가 개별 공시니까 항상 어떻게 산정해요? 표준지에다가 토지가격 비준표를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개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개별 공시지가를 어디다 활용하느냐는데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기 전에 이미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기초로 뭘 찾아내는 거예요. 뭘 산정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니까.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1번 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흐름이 이렇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산정하고요.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장군수구청한테 준다고. 그러면 표준지하고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당히 활용해서 개별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범위에 토지가격 비준표가 작성은 아닌 거죠. 이건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 거야. 이게 흐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만들고 표준지 공시지가로 토지가격 산정표를 만들고 그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송부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자, 27의 문제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고 30일 이내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증을 받습니다. 이런 법정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건 이게 우리 수준을 넘어가는 지문이죠. 그럼 넘어가야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또 나왔어. 표준이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틀렸잖아요. 이거 틀렸대요. 이것도 틀렸고 옳은 거 찾으라겠군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합니다. 이거 6월 달에는 할 거야. 지금 제가 설명도 안 했어.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럼 넘어가 보자고요.
자, 5번 지문을 봤더니 요 놈이 보여. 요 놈은 맞춰줘야 돼. 요 놈은. 자, 그리고 누구의 효력을 물어봤습니까? 공동주택가격. 그럼 일단 공동주택가격은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겠죠? 조세부과의. 자, 5번 지문 잘 보셔야 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잘 나오는 지문인데 만약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문하고요. 자, 여기에 아이고 뭐가 잘못됐네. 이 공동주택 가격 대신에 개별주택 가격이 들어가도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려. 한 글자도. 이게 포인트야. 자,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효력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봐요. 주택만. 표준주택 가격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은 무조건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의 기준으로만 활용해요.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은 법에 어떤 효력이 있다고 돼 있니? 요거 그대로 적어져 있어. 한 글자도 안 틀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해요. 단 개별주택이니까 단독주택시장의 가격 정보겠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업무와 관련한 기준으로 써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은 어떠니?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 표준주택 가격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고, 개별주택 가격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러면 똑같아.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럼 공동주택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럼 똑같아.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의 기준이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요약집 한번 꼭 찾아봐요.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과 개별주택 가격 효력이 한 글자도 안 틀려. 법은. 자, 부동산 가격 공시도 28회. 자, 표준지의 도로사항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죠. 지용도의 도예요. 도. 이게 도로상황.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산정 제외. 그리고 이 경우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 틀렸어. 공동주택에는 표준이와 개별이로 나눠져 있지 않죠.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때에는 자,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주택 가격에다가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자, 얘도 똑같아. 뭐랑 똑같냐? 개별주택 가격이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보자고요. 자, 똑같이. 자, 개별 공시지가가 되면 자, 여기가 표준주택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우리 실전 기출 문제 다 푼 거예요. 항상 정답만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카페 자료를 확인하시던 또는 기본서의 문제를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시간을 내서 한번 쭉 미스터 구기랑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 요 동영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른 문제풀이로 들어오겠습니다.